막탄 리조트의 숙소를 잡고 막탄 호핑을 하고 세부시티 투어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세부 여행을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여행이 최악의 여행인지, 그럼 어떤 여행이 가장 완벽한 세부 여행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동남아 여행지 중 가장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곳 필리핀 세부입니다. 세부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정으로 여행을 하면 좋을지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테마들의 여행 일정이 있어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무슨 소리지? 세부는 다 뻔한 여행 일정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 타입이시던 세부 여행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면 조금 더 알차고 완벽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모두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조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완벽한 세부 여행을 위한 추천 일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도 다른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유용한 정보가 될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가장 완벽한 세부 여행을 위한 추천 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세부로 여행 목적지를 결정하셨다면 며칠로 여행을 가야 할지 가장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세부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투어나 기타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보면 5일 일정의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는 5일 정도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봐도 세부 여행 3박 5일 추천 일정 이런 글들이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세부 항공권을 예를 들어 9월 1일 출발, 9월 5일 귀국과 같은 5일 일정으로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과 세부 막탄공항 간의 대부분의 항공권은 인천에서의 경우 저녁 시간에 출발하고 세부 막탄에서는 새벽에 귀국하는 항공편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일정의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가는 날 하루 그리고 오는 날 하루를 제외하면 실제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일정은 3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3일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필리핀 세부는 타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액티비티들이 하루가 꼬박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세부 3박 5일 일정은 다소 부족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6일 이상의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를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관련 영상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영상을 먼저 보고 세부에 어떤 여행지들이 있는지 어떤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는지 숙지를 하신 후에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부 여행 시 반드시 해봐야 하는 투어가 약 5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거대한 고래상어와 수영을 할 수 있는 오슬로 고래상어 와칭 투어, 그리고 아름다운 수중 환경에서 환상적인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수밀론 데이트립, 그리고 엄청난 정어리떼와 거북이를 만날 수 있는 모알보알 호핑 투어, 협곡을 뛰어내리는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캐녀닝 투어, 그리고 수려한 필리핀 세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폭포 투어가 되겠습니다. 어라? 세부 여행하면 막탄 호핑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건 왜 없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 기준에서 막탄 호핑은 막탄 리조트에 머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어들을 하기 어려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투어이지 세부 여행 시 꼭 해봐야 할 투어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투어는 시간적인 제약사항이 존재해서 이런 모든 투어를 경험을 하려면 최소 3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제가 세부에서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밀론 데이트립은 적어도 5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 투어이고요.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만 체험이 가능한 투어이고요. 모알보알 호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투어입니다. 캐녀닝 투어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5가지 투어를 하루에 다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고요. 3가지 투어를 하루에 다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 2개 정도 투어가 가능하고요. 보통은 동선이 효율적인 오슬로 고래상어와 수밀론 데이트립, 그리고 모알보알 호핑과 캐녀닝을 같이 묶어서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 하루를 더 투자를 해서 폭포 투어를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될 경우 5일 일정으로 가면 3일을 온전히 쓸 수 있으니 딱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만 딱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부에 왔으니 세부시티를 보고 싶어하는 여행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있다면 세부의 주요 여행지들도 다 구경하고 세부시티까지 구경하는 여행 일정도 고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으로 여행을 하실 때 숙소를 절대 막탄이나 세부시티로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일정 컨설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세부에서 할 수 있는 투어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전에 막탄에 이미 리조트를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 영상을 보시거나 제가 소개하는 여행지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3박 5일 일정으로 항공권을 끊었다가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더 길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면 충분하겠지라고 항공권을 끊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이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세부시티 또는 막탄의 숙소를 잡고 앞서 말씀드린 3일의 일정 투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날 투어가 끝나고 세부시티로 이동하는데 소요 시간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고요. 둘째 날 투어를 하기 위해서도 새벽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면 약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투어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4시간에서 5시간이 소비되고요. 셋째 날 투어를 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새벽 4시에는 출발을 해야 하고요. 투어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다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비가 됩니다. 세부시티에서 숙박을 할 경우 남부 쪽 투어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첫날 4시간에서 5시간, 둘째 날 4시간에서 5시간, 셋째 날 4시간에서 5시간, 총 소요 시간이 최소 12시간은 소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남부까지 이동하는 시간 약 각 3시간을 계산하면 총 6시간이 소비되고요. 이 시간까지 고려해서 세부시티와 막탄에서 숙박을 하면서 세부 남부 투어를 하는데 총 소요하는 시간은 18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세부에서 가장 좋은 숙소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는 판타지 롯지 리조트를 기준으로 소비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날 투어가 끝나고 판타지 롯지로 이동하는데 30분, 둘째 날 투어를 하기 위해 여유있게 오전 10시에는 출발하면 되고요. 이동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투어가 끝나고 돌아오는데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비되고요. 셋째 날도 투어를 하기 위해 오전 7시 반이나 8시에는 출발을 하면 되고요. 캐녀닝 포인트까지는 약 1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모알보알 호핑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세부시티나 막탄 리조트까지 이동하는데 동일하게 4시간에서 5시간이 소비됩니다. 똑같이 판타지 롯지 숙박 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부시티와 막탄에서 숙소를 잡으면 대부분 오후 8시가 넘어서 숙소에 도착하게 되고 다음 날도 새벽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여유 없는 여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세부 남부 판타지 롯지에서 숙소를 잡을 경우 첫날 일정부터 여유 있는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정 속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일정들은 세부시티 투어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5일이면 충분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6일 이상을 추천드렸을까요? 이유는 일단 영상 하나를 보고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곳들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세부 여행을 네이버에 검색할 때 잘 노출되는 여행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실제로 이곳들 중 일부 여행지는 공중파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여행지들이 앞서 안내해드린 5가지 여행지를 경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 내에 존재하는 여행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막탄 공항에서 오슬롬으로 이동하는 중에 오스메니아 빗과 카트레저 워터 테라스라는 여행지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릴로안 포트에서 보트를 타고 세부 주변 섬으로 이동해 시키오르라는 섬을 여행할 수도 있고요.
두마게테 아포섬 스노클링 또는 두마게테 바하스 돌핀 와칭 투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하스 돌핀 와칭 투어를 경험하면서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라고 불리는 카사로로 폭포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 카사로로 폭포는 영상에는 담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보유하고 있는 폭포입니다. 두마게테 아포섬은 수중 환경이 너무나도 잘 보존되어 있어 아름다운 수중 환경과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부 남부의 캐녀닝과 모아이벌 호핑을 하고 난 후 세부시티로 돌아가는 길에 절벽 아래 숨겨진 시크릿 비치라고 불리는 헐미코브와 아마존 열대 우림과도 같은 보호강 리버 크루즈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캄팔러브 샌드바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여행지는 제 유튜브에 각각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여행지명을 잘 검색하시면 해당 여행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에서 세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조트로 손꼽히는 칸다야 리조트를 베이스로 세부 북부 유명 스팟인 반타얀 섬 호핑 투어를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부 반타얀 섬은 포카리스웨이트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마치 몰디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타얀의 여러 여행지 중에서 버진 아일랜드는 단연코 최고의 해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운 백사장과 아름다운 섬의 모습, 그리고 짜릿한 다이빙까지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을 해도 그 표현이 부족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관광객분들은 꼭 세부 북부 반타얀 섬을 방문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고객분들 중에 이 여행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다가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 하나를 보시고 이 여행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여행지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잘 노출은 안 돼 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럭셔리 리조트에서의 힐링과 아름다운 필리핀 세부 자연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상적인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반타얀입니다. 칸다야 리조트를 베이스로 하면 반타얀 외에도 필리핀 세부의 사브린이라 불리는 판타스틱 아일랜드라는 곳도 방문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짜릿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며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멋진 인생샷도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세부와 함께 까모테스 섬을 돌아볼 수도 있는데요. 까모테스 섬은 세부 주변 섬 중에서 가장 많은 동굴을 보유하고 있는 섬입니다. 또한 아직 개발이 잘 된 섬은 아니어서 한국인, 중국인과 같은 여행객들도 많지 않아 로컬 여행의 모습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까모테스의 경우 생각보다 다양한 여행지들이 있어 지루하지 않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숙박을 하면서 여유 있는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세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세부가 바로 옆 동네여서 아무 때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세부를 한번 방문하신 분들이 다시 세부를 방문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부 여행을 계획하실 때 잘 계획을 하시는 게 좋고요. 멀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제가 소개해드린 여행지를 갈 생각이 없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세부 여행을 오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도착한 첫날 오슬로 투말록 수밀론 데이트립, 그 다음날 다오폭포 아기닌드 폭포 투어, 그리고 셋째 날은 바하스 돌핀 와칭 투어, 시간이 가능하다면 카사로로 폭포까지, 그리고 넷째 날 모아이벌 호핑 캐녀닝, 다섯째 날 보호강 리버 크루즈 헐미코브, 여섯째 날 세부 북부 3섬 호핑 투어,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칸다야 리조트를 베이스로 호캉스를 하고 마지막 날 세부시티로 돌아와서 야경이 멋진 주요 스팟 몇 곳을 보시고 귀국하시는 일정이 개인적으로는 세부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볼 수 있어 가장 완벽한 여행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까모테스 그리고 시키오르까지 같은 일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키오르는 세부보다는 보울과 함께 일정을 고려하면 더 좋습니다. 세부 여행을 계획할 때 전체 비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부 여행 준비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정말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 영상도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긴 내용으로 가장 완벽한 세부 여행 일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세부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 고민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안내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려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